한 달을 넘기고 있는 연방 셧다운이 11월 첫째 주인 다음 주 중에는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연말 선물비로 1인당 736달러를 쓸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669달러에서 10% 늘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가려내기 위한 이민신분 일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에 시작된 2026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받아들일 난민 쿼터를 7,500명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2일 서머타임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시계 조정으로 인한 불편함과 혼란이 누적되면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 셧다운이 11월 첫째 주인 다음 주 중에는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으로 공화당 상원이 60표가 아닌 51표로 필리버스터를 깰 수 있는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하거나 민주당은 최장 기록을 깨게 한 직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 승리를 선언하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출구 전략을 쓸 것이란 예상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을 넘기면서 곳곳에서 경제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연방 셧다운이 결국 11월 첫째 주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11월 1일부터 4,200만 명에게 제공되던 스냅, 후스탬프 식료품 보조가 일시 중지돼 굶주린 고통으로 내몰고 있고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ACA 오바마케어 등록 기간의 최소 30%, 정부 보조 없이는 114%나 급등하는 정부 건강보험료로 미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상원에서 공화민주양당이 동시에 연방 셧다운 끝내기 옵션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연방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뉴클리어 옵션, 핵 옵션을 발동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에게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해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로 하원 가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다수는 초당 합의를 해치는 뉴클리어 옵션 발동에 난색을 표시해왔으나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내주에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체면을 세우면서 셧다운을 끝내는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선거에서 민주당이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린 만큼 임시 예산안 통과에 동참해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 명예로운 출구로 빠져나간다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임기 때의 35일간 셧다운 기록을 이번 2기에 본인 스스로 갈아치우게 만들어 정치적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 상하원과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게 되면 ACA 정부 보조를 몇 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즉각 논의해 표결에 붙이기로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하면 선수를 칠 수 있으나 민주당과의 협력은 물 건너가고 11월 4일 선거 패배 시에는 민주당 출구 전략에 끌려갈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라든지 11월 첫째 주인 내주에는 결판나고 연방 셧다운이 끝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은 경기 불안에도 올 연말 선물비로 1인당 736달러를 쓸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669달러에서 10% 더 늘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보다는 베이비 부머들이 연말 소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21%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쓰고 있다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올 연말 대목에서 우려와는 달리 지갑을 더 활짝 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연말 선물비로 1인당 736달러를 쓸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669달러에서 10%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은 올 연말 선물비로 1인당 855달러를 쓸 것으로 밝히고 있어 지난해보다 21%나 대폭 늘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고용 불안에 물가 상승으로 경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X세대와 밀레니얼, Z세대에서는 지난해보다는 5 내지 7% 늘리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앞으로의 경기를 느끼는 소비자 신뢰지수나 소비자 체감지수는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실제 소비 지출은 늘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건 대학의 10월 소비자 체감지수는 53.6%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4월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당시 실제 소비 지출은 3.1% 늘어난 바 있습니다. 올 연말 대목에도 미국민들이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느끼는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대 쇼핑 시즌의 총 소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CPI 소비자 물가가 3%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소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는 순 소매 매출 증가에선 지난해의 4.3%보다 4.6%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는 2.3%로 약간 저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근년 들어 10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연말 대목 소매 매출 총액도 2달이 아닌 3달치 집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포함하는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의 총 소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월간의 소매 매출은 4.8%나 늘어났기 때문에 올 연말 그보다는 소폭 저조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770만 명이 가입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중에서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가려내기 위한 이민신분 일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50개 주에 불법 체류자 명단을 보내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과 대조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가려내기 위한 이민신분 일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불법 체류자 명단을 보내 각 주별로 등록되어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과 대조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5개 주에 17만 명의 불법 체류자 이름을 보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과 대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차로 불법 체류자 명단을 받은 주 지역들은 오하이오가 6만 1,000명으로 가장 많고 콜로라도 4만 5천 명, 펜실베니아 3만 4천 명, 텍사스 2만 8천 명, 유타 8천 명 등 5개 주 1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50개 주 전부에 불법 체류자인데도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태생들의 이름을 보내 메디케이드 등록자와 대조하는 일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장 손쉽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들로 캘리포니아를 꼽고 있고 오레곤, 워싱턴주, 뉴욕과 뉴저지, 미네소타, 콜로라도, 유타 등 대부분 블루 스테이트들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CMS,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의 예비 감사 결과 연방 자금에서 13억 5천만 달러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부당 사용됐다고 보고 환수 조치에 나설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1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리노이 3천만 달러, 오레곤 55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는 9월 현재 7,050만 명이나 등록되어 있으며 아동건강보험인 칩 720만 명까지 포함하면 7,77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1,450만 명이나 등록되어 있는데 2024년부터 이민 신분을 묻지 않아 상당수 불법 체류자들도 사실상의 무료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70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이 있는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년층 16,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 규모를 보면 캘리포니아 1,450만 명과 뉴욕주 700만 명에 이어 텍사스 380만 명,
플로리다 360만 명, 일리노이 290만 명, 펜실베니아 280만 명, 오하이오 260만 명, 노스캐롤라이나 250만 명, 조지아 224만 명, 미시간 220만 명, 애리조나 180만 명,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각 150만여 명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 회계연도에 받아들이는 난민 쿼터를 7,500명으로 바이든 시절에 12만 5천 명에서 20분의 1로 급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아공 출신 백인들에 대해서 인종청소 위기에 빠졌다며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국경 봉쇄와 함께 난민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에 시작된 2026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받아들일 난민 쿼터를 7,500명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는 4년 내내 연간 12만 5천 명까지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에 전임 행정부의 연간 쿼터보다 약 20분의 1로 감소시킨 7,500명만 받아들일 것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간 민간 쿼터 7,500명은 미국이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최저치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치는 17,400명이었으나 올해는 그보다 10,000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일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난민을 신청하려는 이민 행렬들에게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연간 7,500명으로 급감한 난민 쿼터로 미국 난민을 허용받는 길은 사실상 매우 좁아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며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에 이미 남아공 출신 백인 59명을 미국 난민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보다 큰 규모로 본격 수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남아공의 대통령 면전에서 남아공에서 인종 청소가 자행되고 있다고 공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 회계연도에 난민 쿼터 7,50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난민 자격 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12개국과 부분 금지된 7개국 등 19개 출신들은 난민 요청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발동된 미국 입국 전면 금지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예멘 등 12개국이고 부분 금지된 나라들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 7개국입니다. 미국 난민 요청자들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들이 동시에 승인해야 최종 미국 입국과 난민 체류가 허용됩니다. 11월 2일 서머타임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서머타임, 즉 시계 조정 제도를 두고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밝은 저녁 시간을 원하는 찬성 측과 생체 리듬과 건강을 걱정하는 반대 측이 맞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시계를 바꾸는 것은 불편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명 썸머타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하루의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 시계를 1시간 앞당겨 더 오래 밝은 저녁을 즐기도록 하는 제도지만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시계를 바꾸는 방식이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일요일 새벽 2시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리며 썸머타임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시계 조정으로 인한 불편함과 혼란이 누적되면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도 유지나 영구적인 썸머타임을 주장하는 쪽은 밝은 저녁 시간이 늘어나면 야외 활동과 소비가 늘고 범죄율과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해가 길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시계를 자주 바꾸는 것이 생체 리듬을 깨트려 수면장애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인공조명 사용이 많아 에너지 절약 효과가 거의 없으며 아침 시간이 어두워지면 통학이나 출근길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하루의 끝에 더 많은 햇빛을 가지자며 시계를 2번 바꾸는 것은 불편하고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50대 50의 문제라며 국민 여론이 밝은 아침을 원하느냐, 밝은 저녁을 원하느냐로 나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반년마다 시계를 바꾸는 현재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대안이 영구적인 서머타임인지 아니면 표준 시간을 고정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선샤인 프로텍션 액트라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시계를 더 이상 바꾸지 않고 연중 서머타임으로 고정하자는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 미국인이 시계 변경 자체는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